강선아 작가가 시구를 준비를 했습니다. 화이팅! 멋진 시구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강선아 작가의 시구였습니다. 여덟 살 로건이의 하루는 엄마가 차려준 맛있는 아침밥으로 시작됩니다. 밥 먹자. 밥. 공 들어갔어? 밥 먹는 동안 공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어때? 맛있어? 맛있어? 되게 맛있다. 아이의 손동작을 엄마가 따라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빠르지? 엄마도? 이젠 학교에 갈 시간. 앉아 있어봐. 아니 너가 신어. 예예예예. 너가 신어. 해줘. 뭘 해줘? 너가 해줘. 너가 해. 다시 신어봐. 잘했어. 아, 잘했어. 진짜 잘했어. 어머니 잘했어요. 통학버스를 타러 가는 길, 엄마가 계속 말을 겁니다. 바나나 어렵지. 그러면 쉬운 거. 난난난. 옳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뭐야? 어? 이거 뭐야? 나무? 맞았어. 어머나. 웬일이야. 손에 공을 들고 통학버스를 한참 쳐다봅니다. 집에 돌아와 설거지를 합니다. 냉장고엔 글씨가 적힌 스티커와 버튼이 있습니다. 붙여놓으면은 자기가 이제 이 중에서 고르는 거죠. 이거를 달라.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원하는 걸 해서 저한테 주면서 주세요 이래요. 그러면은 아 초코 달라고 이렇게 누르면은 나가자 이렇게. 어머니 목소리. 제 목소리예요. 녹음하신 거예요? 다 녹음을 한 거야. 딴 것도. 자자.
나가자. 만나? 맘마.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할까나 이게 궁금해. 오티즘 엄마 아빠들의 모두의 꿈 아닙니까? 이제 와서 말할 수 있는 썰이. 로건이와 보내는 일상을 제가 SNS에 많이 올리는데 무겁지가 않고 좀 웃기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잖아 어차피 이러면서 그 자신감으로 막 올린 거예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우주의 메시지를 보내듯이 뭐 누가 봐줄까 막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해가 뜨는 모습을 보는데 이거는 예상치 못한 공감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줄줄줄줄 눈물이 줄줄줄줄 그냥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개월을 시간이 지날수록 댓글이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자폐아이 부모님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다. 아까 전에 밥 먹을 때 이렇게 손을 막 맛있을 때 흔들어요. 맛있고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자폐아이 부모님들이 봐줬을 때는 아 로건이 진짜 제 맛있나 봐요. 이렇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얘가 이걸 왜 하는지를.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줬죠. 제 첫 번째 구독자였어요. 그 자폐아이 엄마의 첫 번째 구독자. 제가 원하는 기대했던 그런 댓글이 막 달린 것이 그분이 처음이었는데 아, 제 친구랑 같이 얘기하고 같이 만나서 지내면은 참 좋겠다. 네, 위로도 되고 나도 좋은 기운 친구한테 줄 수도 있고.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들 양은 요만큼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로건이 눈 가려본 적이 없어? 진짜? 자폐 스펙트럼 자녀와의 일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다른 엄마들과도 친구가 됐습니다. 할 때마다 죄송하다고 하면 말을 전달을 못했대. 지금은 지시생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수다를 나누며 고단한 육아의 짐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아니 어찌 너 내가 장점을 하나 찾아서 오지마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초원이 다리는 뭐? 100만 보짜리 다리. 나는 잘할 수 있다. 해봐.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더 크게. 나는 잘할 수 있다. 파이팅. 시대의 벽을 사는 10년은 사라질 직업 700개 중에 하나예요.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엿볼 수 있던 자폐 스펙트럼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밖으로 나가 1호선 탑승 이용요금 현금 1,150원, 카드 1,050원. 사회성의 그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부르면 아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적정한 반응을 해줘야 되고 또 누군가와 어떤 관심사를 공유하고 또 주고받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만의 관심사, 특정 주제, 특정 행동 이제 그런데 좀 이렇게 집착해 있다 보니 사람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제 그런 병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건 신경 문제 때문으로 보입니다. 뇌가 여러 가지의 그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한 영역과 다른 영역 간의 연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언어도 나오고 이해도 하고 누군가와 교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의사소통에 동기가 생기는 것인데 무엇인지 모르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회로의 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원인은 유전자 변이로 추정되죠. 근본적인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 가설이 가장 현재까지는 유력한 가설입니다.
부모로 인해서 대물림이 되는 그런 유전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유전자의 변이를 일컫습니다. 뭐 환경 호르몬, 뭐 감염, 면역학적 원인, 그리고 뭐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들 그런 걸로 인해서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서 뇌의 회로에 문제가 이제 생긴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자폐라는 말엔 스펙트럼이란 단어가 추가되고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자폐에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바뀌게 된 거는 공식적인 연도는 2013년도예요. 굉장히 협의의 의미로 자폐증이라고 그렇게 부르다 보니 그 바운더리에 애매하게 속하는 아이들이 꽤 있는데 그 아이들도 사실은 치료도 받아야 되고 뭔가 국가의 어떤 배려나 보호장치에 편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고 하지만 계속 학교나 대인관계에서는 문제가 되다 보니 하나가 부모님과 놀이터에 왔습니다. 분수대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날립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나가 장기를 보여줍니다. 너의 실력을 한번 보여줄 때가 왔어. 보여주자. 그래도 한번 해봤던 거라. 잘했어. 삐뚤어져서 그런가. 갖은 모양에 맞게 블록을 척척 붙입니다. 굿. 잘했어요. 누가 봐도. 책을 읽는 동안 한 손엔 리본을 잡고 계속 흔듭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이른바 상동 행동으로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모습이죠. 감각 처리의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이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어떤 자기 진정의 방법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연히 어떤 특정 행동이 좀 강화가 되어서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단을 친다거나 강제적으로 못하게 막는 거는 오히려 아동의 불안을 더 가중시킬 수가 있고요. 좀 다른 행동으로 좀 관심을 전환시킨다든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은 시각, 청각 등 각종 감각이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조명이 더 반짝이기도 멀리서 나는 소음이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는데 현재의 가설 중에 하나는 뇌 깊숙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영역을 편도체라고 하는데 그 편도체가 감각을 필터링하는 그 영역에 문제를 초래하는 거죠. 중요한 어떤 감각과 별로 중요치 않은 그 감각을 구분하고 필터링하는 그 능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 사람 말소리라든지 사람 표정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다른 거에 더 예민해져 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만 8살 가운데 자폐 스펙트럼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주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데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4년 전 아동의 2.64%가 자폐 증상을 보였다는 대규모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5만 명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말도 안 된다 그랬었어요. 너무 많다고. 근데 미국 통계나 전 세계 통계가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의 통계를 지금 사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 이후 정부에 공식 등록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수는 3배로 늘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많아지고 진단 도구도 좀 정교화되고 이런 것들이 좀 유병률 증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출산을 하는 부모님의 나이가 고령이 되다 보니 그것도 유병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환경 오염 물질 이런 것들의 노출이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닐까. 이것도 유병률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 엄마들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가 높은 건 아이들의 초기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돌이 지나면서 눈 맞춤이 잘 안 되고 아이 얼굴 바로 앞에서 눈 맞춤을 시도해도 잘 보질 않았어요. 이제 두 돌 이후부터는 생일 축하 노래, 케이크 이런 거 키는 거를 좀 무서워하기 시작해서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무서워해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이 점점 늘다 보니 우리 아이도 해당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로 판단하긴 어렵고 소아정신과 전문의에게 종합적인 진찰을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쭉 일렬로 줄 세운다, 뭐 빙글빙글 돈다, 뭐 손을 파닥거린다, 또 까치발을 걷는다. 그거 하나만 있다고 자폐 의심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교감 능력의 문제예요. 뭔가 만지려고 이제 할 때 땡땡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면 탁 멈추거나 쳐다보고 그래서 엄마 눈을 또는 표정을 살피게 되잖아요. 그걸 사회적 참조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애가. 제일 빠르게는 12개월 정도의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기는 합니다. 진단은 최소 24개월, 두 돌은 돼야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36개월 때 이제 거의 확진을 받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데 심각한 자폐들은 누가 봐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이제 보이지만 고기능이나 경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때 눈치를 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건이와 엄마가 동갑인 하준이네와 함께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우와 시원해. 우와 시원해. 너무 시원해. 여기 불에 없을까? 짐을 풀고 먼저 간 곳은 수영장. 아이도 엄마도 신나는 물놀이로 더위를 날립니다. KBS 다 탔어. 언니 이거 불이 너무 불쉬운데. 저녁 식사로 고기를 굽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없이 바쁩니다. 맵지? 아이 매워. 이젠 안 그리지. 안 그리. 아이들이 잠에 들고 엄마들은 모닥불 앞에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4, 5시 되면은 뭔가 약간 불안한 거야. 내가 오늘 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맞아. 일단은 그게 지금이라도 잠깐 나가서 1시간이라도 놀러 와야 되나? 작년부터 이런 자폐아이 엄마 친구들이 많아졌잖아. 맞아. 근데 약간 뭔가 팍 세계가 확장된 느낌이 들면서 막 로건이랑 같이 지내는 세상이 좀 살만하겠다는 생각이 팍 들면서 이렇게 뭔가 마음이 팍 열리는 그 생겼거든.
이튿날 바다에 왔습니다. 탁 트인 바다에 뛰어든 아이들은 신이 납니다. 까슬까슬한 모래를 만지고 백사장을 뛰어봅니다. 바다 같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처음 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걸 알았을 땐 파도가 출렁거렸습니다. 내심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뭐 단순 발달 지연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간 거였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자폐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을 때 좀 앞이 그냥 좀 캄캄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차장에서 엄청 울면서 그렇게 한 1시간 막 울다가 남편한테 전화해서 자폐가 맞는 거 같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남편도 막 말이 없고 처음에 자폐 판정을 받은 날 와이프는 여보세요. 오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울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판정을 받고 집에 와서 같이 얘기하는데 못 울겠더라고요. 와이프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그래서 너는 집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 나 하나를 데리고 좀 바람 쐬고 올게. 그리고 함께 저희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여기서 차로 한 20분, 30분 내 와이프 앞에서 못 울었던 거를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막 엉엉 우는 기억이 있거든요. 평생 살면서 그렇게 울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돌잔치 때 돌잡이를 판사봉을 잡았었어요. 나중에 판사 될 건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운동신경이 어릴 때부터 좋았으니까 막 운동선수가 되나? 막 이런저런 환상이 있잖아요. 처음에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 여러 가지 상상했던 뭔가 축구선수 로건이 뭐 판사 로건이 의사 로건이 뭐가 많았는데 그게 막 어떡하지 싶은 거야. 그 로건이들이 그랬는데 울면 안 되는데. 하지만 파도는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저도 뭔가 그렇게 슬픔의 밤이 물론 있었긴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만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건데 우리 기준에서 보면 느린 거고 그냥 자기만의 속도로 가는 거를 그냥 지켜주면서 지켜봐야겠다. 그냥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걸 조금 조력자처럼 도와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전보다 덜 흔들리고 단단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 손을 덥석 잡고 뭐 편의점을 그냥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발달 장애가 좀 있는데요. 얘가 왜 이래 할머니 손 얼른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가볍게 그냥 들으시더라고요. 아이 그랬어. 그러면서 에이, 엄마가 안 되는데 가. 하면서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좋았다. 이렇게 가볍게 말하니까 저렇게 가볍게 돌아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애가 장애인데 그거를 웃음거리로 만드냐, 뭐 그게 재밌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게 무거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일상인데 그걸 굳이 뭐 숨기고 막 드러내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햇빛 같은 일상이 반짝일 때가 많았습니다.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을 때 엄마 휴지 좀 갖다 줘 이랬는데 자기가 눈에 보이는 휴지를 다 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두루마리 휴지, 물티슈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들고 뭐 뿌듯하게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니까 그래 이런 맛에 아이를 키우는구나. 핑크퐁을 보거나,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무슨 걸 듣거나 자기가 들어서 기억에 남았나 보죠. 제가 재울 때 옆에 같이 누워서 자는데 갑자기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 너무 기특해요. 나와 같은 일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유튜브 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고립됐다 생각도 하고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로건이 때문에 또 연결이 된 거고 그래서 이겨내고 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이겨내고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막 우물 속에 갇혀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거기서 다 꺼내준 것도 다 로건이구나 결국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모들 많거든요. 아직도 이제 자기 아이의 장애 정도를 되게 낮게 보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는 장애가 아니다.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것보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 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데를 나가는 걸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 너무 그런 거 겁먹지 마시고 아이랑 다니고 싶은데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두 엄마와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취득하고자 하는 그 결심을 하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자폐에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에 20시간 이상 치료를 받아야지 가장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배워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뇌 세포 간의 신경 세포 간의 어떤 연결에서 시냅스라는 연결 부위가 있고 그거의 이제 발달이 가장 절정을 이루는 시기가 만 3세입니다. 특히 이제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에서 뇌는 자극과 어떤 환경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좀 더 이제 발달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발달이 왕성한 시기인 이 만 3세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나가는 치료비만으로도 이미 우리 헉헉대고 있잖아.
대출받아서 치료비 되고 또 대출받아서 치료비 되고 그걸 혹시 제이는 어떤 치료를 받았었는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는 했던 것 같아요. 3세부터 지금까지 언어, 감통, 뭐 특수체육, 미술, 놀이까지 뭐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는 받았는데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도 되게 컸고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뭐 200~300은 그냥 어떤 어머님은 보통 1년에 차 한 대 값이 들어간다 그러거나 혹시 또 어떤 어머님은 가끔 오셔서 이제 선생님 제가 아이를 못 데리고 와요. 다른 활보 선생님이 데리고 오고 저는 돈 벌러 나가야 돼요. 아이 치료비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가슴도 아프고 또 현장에 있는 치료사로서는 책임감도 느끼고 일부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은 도움이 됐을까? 저는 사용하고 있고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받는 돈은 한 달에 17만 원이라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주 2회에서 3인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계산해 보니까 한 12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은 단 한 2회 정도에 그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부모님의 돈으로. 개인 실손보험은 자폐 스펙트럼 의심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정작 진단을 받고 나면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아정신과에 가자마자 코드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F코드라고. 그 R은 그냥 언어 지연, 그냥 단순 발달 지연이지만 F는 이게 딱 들어가면 못 고친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바로 실비를 자르시더라고요. 가자마자 F코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비보험 적용을 하나도 받지 못해서 더 치료를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보험이라는 게 그야말로 미래의 보장을 대비해서 하는 건데 정말로 치료가 많이 필요한 F코드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는 다 지급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치료를 못 받는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R코드를 받고자 하시고 이제 소아정신과에 오셔서도 절대 코드는 꼭 정신과 코드 말고 다른 코드를 넣어달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의사로서도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의학적인 부분 내에서의 어떤 의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달 장애가 의심되거나 발달 지연이 심하다 하면 만 3세 이전에는 조기 개입하는 메디케이드로 다 좀 커버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재활이나 치료는 거의 민간 시장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약이나 수술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게 글 쓰는 사람은 계속 글을 써야 살아갈 힘이 난다.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마음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냥 외로움이랑 고립감은 항상 저랑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이상해 보이니까 그냥 대놓고 좀 이렇게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울증이 아이 어릴 때는 정말 심했어요. 병원에 내원하시는 부모님들의 경우 따로 진료를 요청하시거나 하시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아이에 대한 어떤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괜히 이제 나 스스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물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어머니들은 이용해 봤을까? 저한테 조금 사치라고 느껴졌고 이제 조금 숨을 돌릴 때가 아이가 이제 특수반 유치원을 입학을 하면서부터 오전 시간에 제 시간이 나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봤더니 지금 모집 기간 끝났어요. 한두 달, 서너 달 있다가 연락 주세요. 제가 필요할 때 연락을 하니까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대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선뜻 또 대기를 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정부 지원도 있고 바우처도 있고 있는데 사실은 정보가 잘 못 들어서 못 하시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프다는 것만 듣고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다 찾아서 예약하고 가고 막 이래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발달장애 지원센터가 있긴 있어요. 시도군에 17개 정도 있는데 여기가 영유아만 하는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 그다음에 노인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력이 없어요. 진단받고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에게 연결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런 나이대에는 지금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 이걸 이용해 보시라고 정보를 제공해서 모아서 제공해주는 이런 것만 있어도 사실 부모님들은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안정감을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지난 6월 BTS 슈가가 세브란스 병원에 50억 원을 기부하며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부금으로 음악을 활용한 사회성 훈련 등 다양한 치료를 하는 센터가 마련됐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아이들을 독립적인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더 많은 아이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으려면 보편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체중증 자폐 환자를 한 명 키우기까지 드는 비용이 33억 이상 든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통계긴 한데요. 사회적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가정도 너무 힘들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험으로 될 수 있는 급여화가 되면 치료비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많이 경감이 돼서 지금의 10분의 1까지 줄면 정말 더 바랄 나위 없이 좋아지는 거죠. 커가는 아이, 늙어가는 부모를 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갈 데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정말 행동 문제가 심한 성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에는 정말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환자들을 집에서 돌보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글로 통해서 적은 액수라도 자기가 벌 수 있으면은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이 친구들 자체가 훨씬 나아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게 부모 사후의 주거 활동인데요. 저희가 사회적 주택이라든지 장애인 지원 주택 이런 모델들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TF를 해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재산 같은 걸 증여하거나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지켜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탁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장애인 특별수요 신탁이라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서 그걸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요. 선입견을 줄 수 있는 자폐라는 단어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 의학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용어가 번역되는 그 과정에서 1900년대 초에 일본에서 스스로 자해, 다들 패라고 해서 오티즘을 자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오티즘이라는 그 용어는 그리스어로 오토와 이즘의 합성어입니다. 오토는 셀프라는 뜻이에요. 자기, 셀프. 셀프라는 뜻과 그냥 이즘, 존재하다. 패는 없죠.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일본 학자, 중국 그리고 대만 학자들하고 이 용어에 대해서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도 이 자폐라는 용어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이은규 군.
지도와 고양이 등 본인이 좋아하는 소재를 순수하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꾸준히 그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여하고 개인전도 열었죠. 처음에 장애 전시라는 걸 밝히지 않았었어요.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놀라는 모습들, 그렇게 좀 놀란 반응을 많이 보여주셨고, 계산되거나 의도된 게 없는 정말 그 깨끗함이 들어 있었고, 그 색, 구도, 표현 방법의 어떤 틀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웠죠. 이젠 미대 입학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완성하고 싶어 하고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 그 성취감을 얘가 좀 많이 느끼다 보니 일반 비장애 친구들하고 하는 보통에 다 하는 것들을 좀 다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선택적으로 집중력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 성실하고 꾸준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많은 체험도 다니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별이구나. 안녕, 별아. 별아? 왜 인사 안 하지? 스탠바이. 큐. 2년 전 EBS 어린이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 등장했습니다. 별이 돼서부터. 전 세서미 스트리트 너무 좋아하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제 유튜브로도 많이 보여주는데 17년도에 줄리아라는 캐릭터가 자폐 캐릭터로 런칭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는 또 캐릭터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문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설득과 기획과 공부와 그다음에 이제 연기자들의 또 연기 연습과 여러 가지가 거의 2배, 3배 정도 걸렸던 캐릭터예요. 괜찮아. 놀랐어. 괜찮아. 우리 별이는 너희들이 놀란 것보다 조금 더 놀랐어. 왜냐하면 별이는 소리, 빛, 냄새 같은 것에 훨씬 더 예민하거든. 네. 저희의 목표라고 좀 잡았던 한 문장은 알고 이해하면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것부터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가 그걸 알려주는 콘텐츠가 이제 아동 콘텐츠가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좀 시작했던 거에 큰 의미를 두고 또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비장애인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짝지어 함께 달리는 대회 오티즘 레이스는 올해로 6번째를 맞습니다. 전에는 달리는 거를 시키면은 억지로 좀 마지못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달리는 거를 달리자 그러면은 좋아하고 더운 날씨에도 같이 웃고 즐기며 격려합니다. 많은 러닝클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러닝클럽은 그래도 이제 장애인 그 당사자분들을 좀 만날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호기심도 있었고.
1, 2, 3, and 25년째 열리고 있는 오케스트라 수업.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 모두 함께 모여 앉아 멋진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비장애 학생 같은 경우는 장애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또 알게 되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장애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이 경험을 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좀 더 우리가 통합돼서 함께 어우러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너 때문에 고립되었고 외롭다는 생각을 하던 날들이 있었는데 내가 만든 감옥에서 나를 꺼내준 것도 결국 너야. 엄마는 너 덕분에 행복해. 아무런 말도 들어보진 못했지만 너의 눈빛, 너의 행동은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해. 항상 부족한 엄마임에도 이런 큰 사랑을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 너의 따뜻한 손을 기억해. 세상 속에서 씩씩한 어른으로 서 있을 수 있게끔 해준 너의 빛나는 눈도 기억해. 처음 너에게 어색하게 말을 붙이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해.